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저는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쓸 때 여러분은 누군가가 만든 표준을 따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지금 쓰시는 와이파이, 지금 켜놓은 유튜브, 지금 읽고 계신 이 자막, 이 모든 것이 누군가가 만든 규칙 위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세계를 움직입니다. 영국이 산업표준을 만들었을 때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미국이 인터넷 표준을 만들었을 때 미국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 AI의 표준을 누가 만드느냐를 놓고 세계가 뜨겁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 한가운데서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하나의 이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표준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개념을 먼저 잡고 가야 합니다. 바로 국제표준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국제표준이라는 말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서 아무 나라 콘센트에나 충전기를 꽂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표준이 있어서입니다. 전 세계 비행기가 어느 공항에서도 착륙할 수 있는 이유는 활주로 규격 표준이 있어서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한국에서 찍어서 미국에서 봐도 깨지지 않는 건 영상 포맷 표준이 있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AI 표준이란 무엇일까요? AI가 어떤 언어로 학습해야 하는지, AI가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써야 하는지, AI가 만든 콘텐츠에는 어떤 표시를 붙여야 하는지, AI를 쓰는 기업들이 지켜야 할 보안 기준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이 AI 표준입니다. 그리고 이 표준을 만드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ITU 국제전기통신연합, ISO 국제표준화기구, IEC 국제전기기술위원회입니다. 이 기관들은 모두 UN 산하이거나 UN과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표준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 물론 중요합니다. 기술력?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국제표준이 한 나라에 집중되는 결정적 이유는 바로 신뢰입니다. 그 나라가 자국의 이익만 챙기지 않고 모두를 위해 공정하게 행동하리라는 신뢰. 미국은 기술은 있지만 패권 의심을 받습니다. 중국은 능력은 있지만 투명성 의심을 받습니다. 그 빈자리에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한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건, 왜 한국인가?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자랑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첫째, 인프라.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세계 1, 2위를 다툽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평균 고정 인터넷 속도는 전 세계 최상위권에 위치합니다. AI를 돌리는데 인터넷 인프라가 왜 중요하냐고요? AI는 데이터를 먹고 삽니다. 그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안정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느냐가 AI 인프라의 핵심입니다. 한국의 데이터 센터들은 이미 세계 유수 기업들의 아시아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실행 속도. 한국의 강점 중 하나는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이걸 단점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제 표준화 경쟁에서 이건 강력한 무기입니다. 코로나19 당시를 기억하십니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 역학조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WHO가 한국의 방역 IT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세계 표준으로 언급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셋째, 반도체. AI는 소프트웨어이지만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곳은 하드웨어입니다. 그 하드웨어의 핵심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이 한국 기업의 손에서 만들어집니다. AI를 돌리는 GPU에 들어가는 메모리, 스마트폰 AI 칩에 들어가는 메모리, 모두 한국산입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한국 없이 AI 없다. 이건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사실이었습니다. 넷째, K컬처의 소프트 파워.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K-팝이나 K-드라마를 그냥 재미있는 문화상품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국제 표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친밀감과 신뢰는 결정적입니다. BTS를 좋아하는 베트남 청년, 오징어 게임에 열광하는 브라질 시청자, 한국 드라마를 보며 자란 UAE 엔지니어. 이들이 국제 표준 논의 테이블에 앉았을 때 한국이라는 이름에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버드 대학교 조지프 나이 교수가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을 만들었을 때 그가 예시로 든 나라 중 하나가 훗날의 한국이 될 거라고 그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다섯째, 홍익인간 정신. 이것이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AI 표준의 가장 뜨거운 화두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AI 윤리입니다. AI가 사람을 차별해선 안 된다. AI가 가짜 정보를 퍼뜨려선 안 된다. AI가 특정 국가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를 감시해선 안 된다. 이 원칙들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지키느냐? 이게 지금 세계 표준화 기관들의 핵심 과제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논의를 주도하면 세계는 묻습니다. 미국 기업에 유리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중국이 주도하면 세계는 묻습니다. 감시와 통제의 도구가 되는 건 아닌가? 그 자리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정신을 5,000년 동안 품어온 나라가 있다면? 한 독일 철학 교수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AI 윤리 헌장의 서문이 될 수 있는 철학입니다. 한글 이야기, AI의 언어로서의 가능성.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글이 AI의 국제표준 언어가 될 수 있는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AI의 국제표준 언어가 하나로 정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재도 국제표준 문서는 영어로 작성되고 이 흐름이 당장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한글이 갖고 있는 특성은 AI 시대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자연어 처리에서 한글의 강점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완전한 음소문자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고 그 규칙이 예외 없이 일관됩니다. 영어는 어떻습니까? GH가 때로는 F 발음이고 때로는 묵음이고 때로는 G 발음입니다. 터프, 수루, 또, 소트. 이 네 단어의 OUGH 발음이 모두 다릅니다. AI가 이런 언어를 처리할 때 얼마나 많은 예외 규칙을 학습해야 하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한글은 다릅니다. 규칙이 명확하고 예외가 극히 적습니다. 실제로 구글, 카카오, 네이버의 AI 연구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글 기반 AI 모델은 같은 데이터로도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학습한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해안, 훈민정음이 창제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 싶어도 그 뜻을 펴지 못하는 이가 많다. 내 일을 불쌍히 여겨. 15세기에 이미 세종대왕은 생각했습니다. 언어는 모든 사람이 쓸 수 있어야 한다. AI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포용성입니다. AI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한다면 AI는 새로운 불평등의 도구가 됩니다. 한글은 처음부터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쉽게 쓸 수 있도록 설계된 문자입니다. 이 철학이 AI 표준의 핵심 가치와 맞닿아 있습니다. 한국을 지지하는 탑10 국가 분석. 자, 이제 핵심입니다. 제가 직접 조사하고 취재한 내용입니다. 세계에서 한국이 AI 표준의 중심이 되는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한국과의 협력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는 10개 국가를 분석합니다. 10위, 베트남, 우리의 거울이자 엔진. 하노이에서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30대 베트남 청년 응우엔 민투안 씨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읽었던 기술 문서가 한국어로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삼성 공장이 우리 도시에 들어왔을 때 저는 한국이 어떻게 가난해서 일어섰는지 공부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20년 후 모습입니다. 베트남은 지금 제조업에서 AI 기반 첨단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파트너로 선택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삼성이 베트남 수출의 25%를 담당하는 나라. 이 경제적 연결이 이제는 AI 기술 표준의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AI 국가 전략 2030에는 한국과의 협력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9위, 인도네시아 1만 7천 개의 섬을 연결하라. 인도네시아의 AI 도전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1만 7천 개의 섬, 2억 7천만 명의 인구, 700개 이상의 언어. 이 나라를 디지털로 연결하려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인프라와 가장 포용적인 AI 표준이 필요합니다. 자카르타에서 만난 IT 정책 전문가 부디 산토소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AI는 미국인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고 중국의 AI는 중국 정부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인을 위한 AI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양한 나라와 협력하면서도 자국 이익만 챙기지 않는 방식을 압니다. 그게 우리가 한국 표준을 신뢰하는 이유입니다. 인도네시아는 G20 회원국이자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입니다. 이 나라의 지지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8위, 폴란드, K방산이 AI 신뢰로 이어졌다. 여러분,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것이 K2 전차와 FA50 경공격기뿐만이 아니라는 걸 아십니까? 2022년부터 시작된 한국-폴란드 방산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가 원한 건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한국이 그것을 해줬습니다. 바르샤바 공과대학의 마르친 코발스키 교수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기술을 팔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함께 만들자고 했습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AI 표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자기들만의 표준을 만들어 팔려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자는 태도입니다. 우리 유럽이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폴란드는 현재 유럽 내에서 한국의 AI 협력을 가장 적극적으로 끌어당기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7위, UAE, 석유 이후의 미래는 데이터다. 아부다비에서 만난 UAE 정부 디지털 혁신 담당자는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석유가 다 떨어지기 전에 디지털 경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가장 빠르게, 가장 효과적으로 그걸 해낸 나라를 배워야 합니다. 그 나라가 한국입니다. UAE는 한국과의 협력을 여러 분야에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시티 기술과 AI 행정 시스템에서 한국의 모델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UAE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삼성 연구개발센터와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운영기관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6위,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의 뇌를 한국에서 찾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아십니까? 사막 위에 500km짜리 직선 도시를 짓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이 도시는 처음부터 AI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교통, 에너지, 보안, 의료, 행정 모든 것이 AI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AI 인프라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 기업들이 대거 선정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측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미국 빅테크를 봤습니다. 기술은 훌륭했지만 비용이 너무 많았고 협력 방식이 일방적이었습니다. 중국도 봤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주권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한국을 봤을 때 기술이 있고 가격이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했습니다.
선택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5위. 인도 머리와 몸이 만나다. 인도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IT 인재를 배출하는 나라입니다. 실리콘밸리의 CEO 중에서 인도 출신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구글 CEO 순다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 IBM CEO 아르빈드 크리슈나 모두 인도 출신입니다. 그런 인도가 AI 표준화에서 가장 주목하는 나라 중 하나가 한국입니다. 뭄바이 기술 컨퍼런스에서 만난 인도 AI 연구자 프리야 샤르마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도는 소프트웨어를 잘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을 현실 세계에 구현하는 하드웨어와 인프라에서 우리는 아직 약합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통신망, 제조 인프라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프트웨어와 한국의 하드웨어가 만난다면 그것이 AI 표준의 황금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와 한국 사이의 AI 협력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4위. 프랑스. AI가 우리의 문화를 지워서는 안 된다. 파리에서 AI 윤리를 연구하는 소피 뒤퐁 교수와의 대화는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미국의 문화 패권에 저항해왔습니다. 할리우드가 프랑스 영화를 밀어낼 때 프랑스 정부는 쿼터제를 만들었습니다. AI가 세상을 장악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어 기반, 미국 가치 기반의 AI가 전 세계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보세요. BTS가 세계를 정복했지만 그들은 한국어로 노래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미국화되지 않으면서도 세계와 연결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AI 표준도 그렇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특정 나라의 가치를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표준. 한국이 그것을 만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EU 안에서 AI 규제와 윤리 표준화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 프랑스가 한국을 주목한다는 것, 이 의미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3위. 독일. 품질을 아는 나라끼리. 독일인들은 품질에 집착합니다. 뮌헨 공과대학의 클라우스 밀러 교수는 오랫동안 한국 제조업을 연구해온 학자입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이 한국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나노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만들어지는 그 칩들을 보면서 독일 엔지니어들은 이들은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다라고 느꼈습니다. 품질의 언어, 정밀함의 언어. 그는 계속했습니다. AI 표준이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려면 하드웨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 하드웨어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반도체에서 한국이라면 AI 표준 논의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독일은 현재 한국과 AI 기반 스마트 제조 표준화 협력을 여러 채널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2위. 일본.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이 부분은 조금 웃기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합니다. 도쿄대학교에서 디지털 행정을 연구하는 야마구치 겐지 교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복잡한 관계입니다. 저는 그 역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자로서 저는 팩트를 봐야 합니다. 일본이 아직도 팩스로 행정을 처리할 때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완성했습니다. 일본이 현금 사회로 고집할 때 한국은 카드와 모바일 결제를 표준화했습니다. 일본이 배워야 할 곳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배워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과 AI 행정 모델을 공식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불과 수십 년 전 한국이 일본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제 일본이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고 있습니다. 역사는 돌고 돕니다. 그리고 지금 바늘은 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위. 미국. 경쟁자이자 가장 강력한 지지자.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미국은 경쟁자입니다. 미국 정부는 당연히 AI 표준을 미국 주도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학계와 산업계는 다릅니다. MIT 미디어랩의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I 표준이 미국 단독으로 만들어지면 세계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비서방 국가들이 거부합니다. 그렇다고 중국 주도의 표준을 서방이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세계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표준을 만들려면 한국 같은 나라가 허브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술도 있고 민주주의 가치도 있고 비서방 국가들과도 친한 나라, 구글,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의 AI 연구 거점을 두고 한국 인재들을 집중적으로 채용하는 것,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 IT 기업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AI의 미래 표준이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가 될지를. AI 표준의 완성, 언제쯤인가?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입니다. 그래서 AI 세계 표준은 언제 완성되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I 표준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 표준을 생각해 보십시오. 1969년 아르파넷에서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AI 표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ITU와 ISO에서 AI 관련 표준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2025년에서 2030년 사이가 AI 표준의 핵심 프레임이 정해지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한국은 이 시기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024년 서울에서 AI 서울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이 주도한 이 회의에는 28개국 정부와 세계 주요 AI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AI 안전에 관한 서울 선언은 국제 AI 표준 논의의 중요한 문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한 번의 회의가 아니라 지속적인 협력의 시작. 2030년 서울은 세계 AI 표준의 핵심 거점 도시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의 의미. 저는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인프라, 반도체, K컬처, 홍익인간, 10개국 분석.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1950년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됐습니다. 그 잿더미 위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밥을 굶으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배워야 살 수 있다는 한마디로 그 교육이 70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집념이 반도체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정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K컬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세계가 주목하는 AI 표준의 중심지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몰랐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몰랐습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몰랐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알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청년이 한국을 공부하며 희망을 찾고, 독일 교수가 한국 공장을 보며 경외감을 느끼고, 프랑스 철학자가 BTS를 보며 문화의 힘을 발견하고, 일본 학자가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한글을 쓰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준비된 축복입니다. AI 표준의 시대, 세계는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